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약 74억의 인원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60억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4억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74억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참 놀랍죠. 오늘 이 시간에 모신 분도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한 분인데요. 이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캐나다 공인 회계사이시자 국제공인 재무 설계사이신 김영희 회계사님이십니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예, 우리가 회계사 하시는 일은 뭐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네.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어떤 일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그 동부에서 네. 한 원스톱 쇼핑식으로 한 곳에서 제 사무실에서 회계, 세무 그리고 재정 관리.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20대에서 65세 은퇴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재정적인 그런 고리 목적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 또 회계 예, 네. 또 뭐 컨설 유산, 상속 네. 같은 이 돈에 관한 건 뭐든지 다 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참 머리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요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으로 네, 다 하시려면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어려서 도 아주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요. 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목회쳤던 둔재였어요. 한국에서 잘하셨어요? 네네, 한국에서 자랐고요. 예. 네, 너무너무 이 한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다 떼죠, 뭐. 한글 예. 때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었댔었어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회계사가 된 그 여정을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네네. 회계사가 되셨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까지 공부를 마쳤죠. 예. 근데 둔재였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뭐랄까 두각을 못 냈어요. 근데 캐나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시 다닌 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예.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아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2학년이죠. 여기서 예. 말하면 예. 그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네 말로, 네 표현으로 글을 리포트를 써와라. 그래서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걸로 숙제를 해가도 항상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하기에 너무너무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렇구나. 자신감이 생겨서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려서는 한국에서 자라셨는데 네. 그럼 캐나다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간 계기는 예. 제가 만 19살, 한국 나이로 20살 때 캐나다 청년, 펜팔하던 청년에 펜팔. 네, 예. 그때 당시는 왜 펜팔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펜팔 했었죠. 어디 가면 500원 내면 뭐 주소 주고 그래서 펜팔하던 청년에 청혼을 받고서 왔어요. 캐나다 청년이 네, 3년 왔어요. 동안. 네. 와. 그러니까는 캐나다 청년하고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영어 쓰는 거 장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펜팔을 했어요. 굉장히 잘하셨나 보네요, 영어를. 그때 당시는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때는 언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던 시절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잘해 보였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냈어요. 졸업 사진을. 네, 그 예. 청년한테. 근데 그 청년이 그 사진을 보고 결혼해달라고 한국을 찾아왔어요. 와, 그래요? 네. 그게 지금 우리 회계사님이 20살 때. 네, 그러니까 만 19살 때. 만 19살 때. 와. 그렇게 그 청년은 몇 살이었는데? 그 청년은 저보다 한 살 위. 한 살 위. 위. 20살. 네네. 이야. 그래서 그 그래서요? 사진을 보고서 청혼을 하러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청혼을 받고 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제가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 너랑 펜팔했던 펜팔했던 사람이니까 놀랬죠. 예. 편지도 없고 갑자기 와서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잘 이렇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보냈어요. 예, 예. 결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요. 그 나이 예, 무슨 그 또- 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냈지만 저는 항상 그 독립적인 마음은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캐나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펜팔을 해서 왔지만 그 전에 항상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댔었어요. 이유인즉 제가 그렇게 유복한 집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4살 때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척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돈이 없으셔서 낙태 수술을 못 하시니까 민간요법으로 저를 이렇게 떼우시려고 떼려고 낙태를 하시려고 해서 뭐 조선간장 한 사발 원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진짜.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삶의 일부인데 그래 말이에요. 오를 수는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시고 그러셨구나.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아이들 참 보호를 하면서 키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맞아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나가서 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못 배웠던 것도 그 너무 노셔서. 그것도 있고 예. 가정 환경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부모님한테요. 그래요? 왜 그러면 저희가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일수 찍는 거가 관건이셨어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 자살한 모습을 보고 삶은 물론 종착역은 죽음이지만 우리가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 그런 예. 게 4살 때부터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자살한 모습을 막내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업고서 시립병원에 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으세요. 당신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그게 영원한 상처가 되는 상처가 되는 거죠. 왜 내가 막지 못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있어서 4살 때 그 어머니가 자살하신 모습을 오빠가 이렇게 여름이었어요. 업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시고 갈 때 뭐 앰뷸런스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산동네에 예,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엄마 아버지가 항상 싸우고 그래서 제가 18살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가 18살이잖아요. 예, 예, 예. 그때 꼭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상을 갔어요. 여상을 가서 주산부기 이런 걸 다 배우고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모르죠. 왜 그렇지? 왜 그랬으면 제가 목사님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뭐 칠공주파, 뭐 팔공주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좀 논다는 애들. 그걸 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근데 그 칠공주파, 뭐 이거 팔공주파처럼 저도 그런 파종의 아이고. 그런 member였어요. 그래요? 네, 야. 무슨 파 같았을까 같아요? 뭐 칠공주쯤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명 쭉쟁이파였습니다. 왜? 쭉쟁이파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아마 목사님도 제 세대시니까 아시겠지만 예, 예. 이 한국이 베이비붐 세대였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반에 69명에서 맞아요. 71명 저희는 그렇잖아요. 80명씩 됐고 막 맞아요.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경복 여상을 갔으니까 여상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때 되면은 다들 취업을 나가요. 어허.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는 한국은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업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허. 그래도 주산부기 뭐 이런 거 자격증도 다 땄는데도 예. 취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취직이 못해서 왜 일명 쭉쟁이파래서 왜 쭉쟁이파가 되냐면요. 예, 예. 취직이 안 돼요. 69명 중에서 졸업할 때도 한 5명 빼면 안 돼요. 그 남아있는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라고. 네. 오. 그냥 알곡들은 다 나가고 저런. 쭉종이파. 네. 근데 이제 천국 갈 때는 쭉쟁이파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알곡파로 네. 가야 그 되겠죠. 취직이 잘안 되셨구나. 네. 그래서 캐나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왔는데 노 땡큐 하고 보냈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랬는데 6개월을 갖다가 백수를 지냈어요. 백조 뭐 여자니까. 예, 예. 지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캐나다 청년하고 펜팔을 해서 장문 실력을 높였지만 예, 예. 그 3년 동안 어머니가 돈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학원에 영어 학원에 가라는 게요. 왜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을 분석해 보면
제가 한국에서 어머니처럼 살면 어머니 저도 자살하시던데. 자살하셨지만 자살 미수로 끝났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삶 속에서. 예. 근데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그렇게 많이 자살 시도를 하셨는데 하셨고. 미수로 끝났어요. 다행이네. 네, 다행이죠. 난 돌아가신 줄 알았네. 네, 완전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항상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동반 자살을 종용하셨어요. 아휴. 근데 참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죠. 왜 느꼈냐면은 뭘 느꼈냐면은 김치 중독이 도박 중독이 중독이 아니고 자살도 중독이 된다는 그렇죠. 거를.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러셔서 너도 엄마 닮아서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애미 닮아서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난다. 근데 같이 저는 죽자, 막 같이 죽자. 아. 노상 동반자 그냥 물귀신 작전이었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독립이 절실했어요. 빨리 이튼 내가 독립해서 네. 내 나름대로 인생 살아야지. 그렇죠. 지긋지긋하니까 지지리공사. 네, 맞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런데도 백수가 돼서 네. 졸업을 못해서 백수가 됐는데 그때 아주 제가 3년 동안 외국인 주택에서 돈이 없으니까 학원 못 가고 외국인 주택에서 예. 영어를 배웠어요. 청소해주고 방학 때마다. 영어에 굉장히 그 패션이 있으셨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가질 수 있는 티켓이었어요. 그 가난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 티켓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남자들은 박싱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온 사람들 권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그 가난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깨트리기 어려운 그 굴레. 그게 저한테는 영어였어요. 영어로, 외국으로 나가든지 뭐 영어를 해서 무역회사나 이런 거.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외국인 주택에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하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차별화를 시켰어도 예.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러시군요. 축쟁이파로 예. 남아서. 그랬을 때 6개월을 있다 보니까는 어느 지금의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에서 잡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1차, 2차를 다 영어로 했고 3차는 한국말로 했지만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셨어요. 이유인지 그때 영어 1차, 2차는 테크니컬한 걸 보잖아요. 기술적인 거를. 얘가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잘할 수 있나. 근데 세 번째 3차는 소프트 스킬. 이 사람이 얼마나 인성이 있나. 예. 그래서 그 전무이사님이 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김양은 성적도 좋은데 왜 여상을 갔냐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집이 가난하고 이런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민혜경 씨가 불렀던 가요가 있었어요. 뭔지 내 아세요? 인생은 나의 것. 뭐 그거죠. 맞아요. 빙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를 했어요. 목사가 이런 거 알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현장감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무이사님, 제 인생은 제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셔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김양은 참 개성이 강한 사람 같군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개성이 강한 개인보다 인디비주얼보다는 두루두루 잘 게럴롱하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걸 알았죠. 네, 거기 떨어지시고 계속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건 아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뭔가 좀 샀었죠. 돌파구를 마련해야 네.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군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6개월 전에 저한테 청혼한 남자한테 편지를 다시 썼어요. 다시 이제 그 청년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6개월 전에 청혼 당신은 받아들이겠다고? 청혼한 거가 아직도 유효하냐? 아직도 유효하냐고? 유효하냐? 예. 뭐 크레딧 카드 유효한 것처럼 유효하냐? 그랬더니 of course. 그래요? 6개월을 기다려주고 했을 때 되게 반가웠나 봐요. 대단히 좋아하셨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스폰서십을 써줘서 비행기 제가 또 노를 할까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보내지 않고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떠났죠. 대단한 로맨스네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만 19살에 올 수 있는 계기가 사실 됐어요. 19살 또 남편 되시는 분은 20살. 네. 너무 어린 나이인데 네. 그 나이에 물론 이제 우리 회기사님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셨지만 네. 이게 이상과 현실은 또 틀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엄청 틀렸죠. 막상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 어린 나이에 캐나다에서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놀랬죠. 네. 그냥 surprise and shocking이었어요. 아, SS. 그래요? surprise and shocking.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 대지 8천 평을 와. 딱 위에 대저택이 있고 옆에는 말들이 뛰어놀고 뒤에 가든에는 드라이버 샷을 날릴 수 있는 오. 골프장만한 뒷뜰이 있고 너무나 잘 사는 유복한 집안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와 그때 막 노래가 나왔어요. 또 이번에 무슨 노래가 잠깐 내 인생 나는 거 아니요, 남진 오빠의 저 푸른 초원위에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유행가가 막 나와서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죠. 그렇지. 그런데 그 현실은 어허. 제가 생각했던 현실, 밖에서 보는 현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이 유복한 집에서 자란 청년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었어요. 삶에. 그래서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요. 네, 대마초 아이고, 중독. 저런.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갈등이 많았죠. 그게 현실이었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속에서 제가 아주 그때는 몸무게가 88파운드 빼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왜소한 여자가 견딜 수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정말 북서풍에서 부는 겨울바람처럼 아주 매서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아주 제 인생에서 결단을 또 내렸죠. 6개월 전에 캐나다 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 그게 이제 뭐라 그러면은 커다란 저한테는 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브레이크 스루인데 또 하나 6개월 있다가 또 어떤 아주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결혼 생활을 과연 유지해야 되나. 그래서 세 가지를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고려를 해보고, 첫째는 부모님. 내가 이혼을 했을 때 그렇게 반대를 한 결혼인데 네가 어린 나이에 가서 못 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거를 먼저 고려를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이 너 그렇게 순진한 캐나다 남자 꼬셔가지고 영주권 받자마자 날른다. 그 산성비 같은 비판과 그 뭐랄까요,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산성비 같이 제 영혼을 ඝ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제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거를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어허. 그거를 또 고려해봤고요. 세 번째 질문을 이제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건 뭐였냐면, 김영희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나 19, 한국 나이로 20살. 그런데 네가 생명을 몇 살까지 살 것 같니? 그래서 많이 살면 80, 조금 덜 살면 70. 고생을 많이 한 삶이라는 게 이렇게 딱 추측이 가더라고요. 야, 김용희, 네 인생 평탄하지 않겠구나. 그래, 이거를 결단해야 되겠다. 그 나이에 벌써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80까지 살면, 평탄해가지고 80까지 살면 60, 80 마이너스 20이니까 60년을 사는데, 70이면 70 마이너스 20이 50년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니? 모래를 한 줌 쥔 것 같이 암만 질라 해도 빠져나가는 마른 모래 같은 삶을 계속 살겠니? 소망이 없는. 그리고 남들이 보기, 야, 쟤 시집 잘 갔다. 저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은 애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물었나. 그런 헛된 거를, 사람들이 네 인생을 밖에서 보는 거를 거기에 만족하고 살 거니. 근데 그때 제 자신한테 세 번째 질문을 했던 거에 앤서가, 대답이 1초도 안 걸렸어요. 대답하는데요. 너무 분명하니까. 네, 예. no way였어요. 야. 그냥 no도 아니고 absolutely no way. 절대적으로 no. 그거를 했을 때 이민 가방을 쌌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19살 때 이혼녀가 됐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제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 끝났어. 이렇게 느끼겠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혼을 하셨 거죠? 네, 이혼을 했죠.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와서 돈도 없고, 저희 집이 부잣집이 아니까 뭐 시집 갈 때 뭐 해준 것도 없고, 뭐 싸주신 것도 없어서 그냥 이민 가방 딱 하나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빈민촌으로 들어갔죠.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들어있는 게 800불이었으니까 캐나다 돈. 그러니까는 이제 하숙집 들어가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하숙비 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대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컬리지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나이지만 부러운 사람이, 어떤 부러운 사람이냐면 돈을 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제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근데 영어를 배워서 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컬리지를 졸업해서 유니버시티를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목적 의식이 분명하셨네 진짜. 그 곤란하고 연단 속에서 아하. 아주 되게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왜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예. 금식할 때 마인드가 몸은 이렇게 힘들어도 막 머리는 크리스탈 클리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깨끗하죠.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연단을 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마 그래요?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돈을 안 내고 가는 영어 학교를 가면 제 자신이 나태해질 것 같았어요. 돈 생각을 하더라도 비싼. 세상에. 그러니까 한 달 하숙비하고 똑같은 학비를 내고 학교를 진학을 했죠. 근데도 노상 배가 고팠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가 밥을 많이 안 주니까 그 사람도 영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당이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밥 많이 먹을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 먹다 남길 수 있고.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돼지야 나는. 그 탕자처럼 어떡하면 좋아.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지만 난 내일은 용을 꿈꾼다. 그래서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나 뭐 2시까지 공부하고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웨이트레스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아주 현실과 그 이상을 그 갭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변호사님, 저 회계사님께서 일남 2녀를 지금 슬하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혼하셨는데 다시 재혼이 되신 거예요? 네, 재혼을 했죠. 그럼 그 남편은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요 그렇게 참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혹시 목사님 밴쿠버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본 것 같아요. 한번. 밴쿠버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 삶이 그러다 보니까는 파란 하늘, 아름다운 경치가 예. 이방인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서 여기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저쪽에 한 무리에 정말 멋있는 선남선녀의 청년들이 피크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의 남편, 재혼한 남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석처럼 제가 끌리는 거예요. 저 청년은 네 집 아들이야. 이럴 정도로요.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요? 네, 진짜로? 진짜로요. 제가 그거 경험 안 했으면 누가 이런 말 하면 뻥도 잘 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만 빛이 나는 줄 알았더니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남편이 비시고 났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남자를 향해서 저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좀 가까이 가서 보자.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진짜 아주 훈남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야 너네들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우리는 UBC라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고 밴쿠버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UBC인데 그 학생들 피크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하고 다 비슷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코너에서 진짜 막말라서 찌그러져 있는 아이고 같은 청춘인데 그리고 7, 80명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복사꽃의 그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랬더니 그때 그 피크닉을 리드하는 어떤 청년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2인 삼각관계 경주를 하니까 파트너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때 우리 남편, 그때는 그 남자분이 막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 노란 머리 애들을 막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이니까 남편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야 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그래서 이제 다리를 2개를 묶어서 경기를 했죠. 묶은 다리가 이제 평생 묶이게 되죠. 네, 평생 묶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너는 뭘 전공하니? 그랬더니 물리학을 전공한대요. 근데 제가 머리가 탁탁탁 돌더라고요. 어머, 얘 머리가 있네. 저는 둔재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웠어요. 그때 당시는요. 머리가 있네. 쫙 주파날이 막 튕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혹시 물리를 전공할지도 모른다. 전화번호만 좀 줄 수 없냐.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UBC 대학 다니는 중국 학생인 줄 알았대요. 멀리서 구경하고 오나가 아니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3번씩이나. 어. 남편이 노 땡큐, 뭐 점심 먹으러 가자, 노 땡큐. 이랬는데 제가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 넘어? 안 넘어간 남 없다고. 그렇죠. 아유, 우리 축차 잘 맞아. 목사님하고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근데 결혼을 바로 안 하고요. 제가 이민을 와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이민 와서 소위 말하는 성공 아니면은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커리어를 가진 직업을 가진 분들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예. 어떤 분들이 부러웠냐면 가정을 이룬 사람들. 왜냐면 제가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서 예, 예.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가정 아주 돈을 버는 이유가 그 가족들을 하고 좋은 시간 따뜻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게 정말 부러워서 결혼도 안 했어요. 저희 시집에서는 되게 반대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시집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니까 예, 예.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거를 못하고. 시작하고 아기도 너무 원했고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근데 남편하고 만나서 그때 남편은 대학을 졸업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게 시작을 했어요. 남편하고요. 처음에는 동거로. 그래서 이혼녀에서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 정말 막장 티켓을 가지고 타는 여자였어요. 참 여러 가지로 사실 참 네.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 볼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참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삶 속에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숙명 같았어요. 예. 어린 나이에 20살 때 만으로는 19이지만 이혼하고 이혼해서 동거남을 만나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혀를 찾죠. 그렇겠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뭐 이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참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오셨는데 네. 사실 그때까지는 신앙이라는 걸 갖고 계지 않으셨잖아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신앙 얘기를 좀 이제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네. 지금 집사님이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세요? 네. 그럼- 저희 교회는 집사직분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캐네디안 교회는 집사가 없어요. 저 케네디안 교회 네, 다니시죠, 진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시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네. 이 뇌물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시신경이 어떻게 됐대요. 그리고 간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삶을 포기하라고 그럴 정도로 위협했을 때 그때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보셨어요. 네. 그 영락교회 간판을 딱 보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희야, 너 나하고 약속했지. 예. 너 한 번만 제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 항상 개입하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